최근 금리 인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담대 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결국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잔액이 1100조를 돌파했고 사상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TV 마찬가지 일부 지역에서 60에서 70% 적용을 하고 DSR 40% 규제로 상환 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금리 상환세는 5에서 7%까지 급등하게 되면 적어도 대출을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역은 부동산 가격이고 아파트 가격이고 아파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빵으로 투자를 하고 전재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매수 경기가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외식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대기업을 빼고 일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더욱 위험한 것은 현재 대구가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구, 부산, 중소도시의 공실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에 임박하고 폐업률은 10%씩 증가하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나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 얘기들이 참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했는데 건물주들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은 이런 내용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관계가 없고 원룸 한 채, 두 채 정도 아니면 적어도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가 공실만 문제가 아니라 원룸 공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가 임대료를 낮춰줘도 대부분 폐업을 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거나 더 이상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40, 50, 60만 원의 빈 점포들이 절비하게 나와 있고 상가나 원룸이나 임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공실이 증가하니까 사실 무조건 맞춰주겠다. 금액도 맞춰주고 전세로 진행되지 않으면 반전세라도 진행을 하겠다. 다양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주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부동산마저도 문을 닫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도 현재 손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을 팔아야 되는 사람,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 건물에 세를 놔야 되는 사람, 아파트에 임대를 놔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상가나 아파트나 원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예전에 빈방이 없어서 난리였고 금액을 대부분 올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죠. 대부분 아파트 때문에 들어왔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아니면 분양 때문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있는 울산, 거제 대부분 이런 도시들도 계속해서 공실이 증가하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귀족노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되고 통째로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들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또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또 한번 내수경제는 바닥으로 지하로 끊임없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정치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집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다는 자체가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GDP나 소비자 물가나 실업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 GDP는 1.8%로 24년 2.1% 대비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4.2% 상승되고 청년 실업률 10%를 돌파했고 가계부채는 1900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선행지수는 대부분 하락세가 장기간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아파트라 최고가를 찍었더라.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항상 우리는 평균을 얘기를 해야 되고 흘러가는 상황들도 일부 아파트가 하락하고 일부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하락한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저번 영상을 보다시피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전 대비 가격은 높은 편이고요. 단지 내수 경기가 최악이다 보니까 일부 하락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는 거고 대부분 빚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자에 주고 나는 거죠. 이자 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반 서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되지만 세계적인 경기 악화 때문에 급하게 내릴 수도 없고 대출 규제도 풀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부 대출을 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대출을 할 것이란 말이죠. 빈 상가들 마찬가지 창업지원 공간으로 사업공간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책과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은 일부 상승했죠. 하지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고 건물 사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라고 했는 부동산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소위 일본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던데요.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예전 리먼 사태의 상황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또 한 번 현실적으로 미국의 리먼 사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먼 사태가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도미노처럼 건설사까지 부도가 난다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분양 할인 판매나 아파트 폭락에 대한 내용들은 현실화될 수 있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편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워낙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2025년은 시작부터 암울하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 것도 제가 느낀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게 다고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도 듣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숙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현 입장에 대부분 깡통 전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